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을 네. 예. 네, 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처장님 예. 포함해서 예.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예.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요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예. 주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제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이제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97년도 우리가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제 영장 실질 임의적 실질 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 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도입되었던 이제 그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이제 좀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이제 학설들 중에는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이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이제 그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제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필요적 실질 심사 도입하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이제 현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결론이 저희들 이제 그 사법정책연구원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그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연말 무렵에 그 별건 구속, 즉 이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 대해서도 그 피고인은 이제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례와 또 판례 해석론을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합 수사에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의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 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게.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상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자, 현재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그리고요. 철저하고 엄격한 입장을 처장님.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동의합니다만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관은 무의료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 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한 아니 것으로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로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이제 구속 적부심도 날로 계산해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인권 이렇게 보장적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한 태도는 이리저리 알듯 몰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내란수계에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잖아요.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위헌 사례 의논하면서 왜 구속 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관도 그렇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될 여보세요? 것이-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한 건 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근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 차관. 네.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란 뜻이에요.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사례도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준 거예요. 법원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그걸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 잘된 사태가 일입니까? 맞는데, 차관, 네,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아니 그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장도 그렇고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아니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죄송하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좀 양심이 있게 삽시다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네,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입장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장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예.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40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왜 답변 못해요? 헌법재판소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네. 시간 드릴게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서 김영민 의원이 왜 즉시 항고하지 않냐 하면 위헌입니다. 네, 아니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 이런 말씀하게 되는지. 아니, 네네. 그거는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 이제 설명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 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자, 법률에 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 법원의 됩니다. 지 부장 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지기현 부장 판사도 위헌 상한 걸 모르고 상급심하게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자.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법무부 상당하다고 돼 차관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 내가 들었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보, 청보, 양보해서 시간 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숙의 혐의자는 사형 아닌 무기 중죄이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보, 청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유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도 구속 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 그리고 더 모든 걸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숙의 피의자가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에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잘못한 게 뭐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잘못한 법에 따라서 판단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겠어요? 적절하죠. 법에서도 법대로도 안 따랐잖아요.